네, 안녕하세요. 자, EDGC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워낙 그냥 급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제가 영상을 남겨드린다라고 해도 도움은 아마 안 되셨을 겁니다. 그냥 이럴 때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 좀 잘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라고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빠져도 잘 버틴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멘탈이 실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것만 아니시면 돼요. 이것만. 물론 상승할 때 이럴 때 잡아서 이렇게 부럽죠 이런 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거짓말처럼 있어요, 이게. 이런 걸 보면, 야, 여기에서 무조건 수익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 보시는 분들, 이 파동 때문에 손실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특히 이 끝에, 이런 데만 아니시면 됩니다.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런 데만 아니시면 된다. 이 윗꼬리에서 혹시 매수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이런 매매는.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일봉, 자 이렇게 월봉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강한 슈팅이 나와준 이런 모습을 볼 때 여기 이게 상한가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이 캔들에 대해서 자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 대부분 이 4등분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4등분을 하고 여기에서 자 상한가가 나오는 이렇게 이게 모습을 보면 지금 이건 개인적인 제 그냥 보는 방법이에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밑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캔들이 이 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꼬리가 있죠. 이런 꼬리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이 위치를 좀 잘라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설정하는 거예요.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딱 보면 현재 위치 있죠. 저는 한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딱 현재 위치예요. 지금 여기를 지지해야 됩니다.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렇게밖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볼게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자 여기 밀리면 당연히 좋지 않아요. 근데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냐? 이거 돌파할 때요. 이거 돌파할 때 이후에서 이 라인 때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매매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거 차트를 움직이는 지금 현재 차트를 설정하면서 이렇게는 쉽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할 때,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남이 설정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매매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죠?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가 돌파, 이 자리가 매수 자리이다.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가 설정을 해도 저도 판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냥 수급을 보면 돼요. 수급을 보고 자, 수급이 그러니까 수급을 본다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그냥 손절을 쳐야죠. 이게 가장, 그러니까 손절 치는 게 무슨 정답이냐, 무슨 전략이냐라고 하겠지만, 어느 구간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동평균선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돌파하면서 잡겠다라고 하지만, 돌파하는 척 하다 바로 밀려요. 매수 체결이 되자마자 분명히 돌파했는데 밀립니다. 그럼 손절 쳐야 돼요. 근데 손절 치니까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기준 자리에서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기준 자리를 잘 잡아요. 잘 잡아놓고 한번 툭 밉니다. 호가창을 잘 보시면 훅 던져요. 한번 던지고 나면 아 이거 털리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손절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올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뭐 호가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걸 보셨을 때 그 위치에 따라서 그 파동이 막 심해지는 그런 파동에서 이러한 파동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었을 때 아 이런 모습이 나오겠다라고 예상이 되면 매매를 하셔도 되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매매를 하셔라라기보다도 지금 위치에서 거래량을 좀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는 이 변동성이 큰 데에서 여기에서 움직임, 이 움직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까지 견디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손절을 조금씩 친다든지 아니면 다 손절 치고선 매수를 할 때에도 여기가 안착을 하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죠. 제가 지금 매매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냥 지켜주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되는 그 라인대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다 설명을 드리는 게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는 것 같다. 떨어지는데 손절 치니까 올라가더라.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를 지켜주는 건 맞지만 자, 이 자리가 아주 정확하지 않다. 좀 밑에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동, 자, 이 정도의 파동을 견디면서 매매를 하는데 약간의 파동을 못 견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약간의 파동을 견디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데까지 빠지는데 기다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충분히 그러한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왜? 자, 지금 월봉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초기 때문에 자,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야, 이틀 만에 이거면 엄청나게 터졌다. 이걸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죠. 왜? 이걸 보셔야죠. 빠진 칸을 보셔야 되죠. 이걸 크기를. 이거를 보면 이게 많습니까? 많지 않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파동이 크다라는 거는 이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를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매수를 했더니 조금 떨어지니까 손절 쳤더니 또 올라가더라. 기본적인 파동 5에서 10%에 대한 전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빠졌을 때 5에서 10%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계획성을 잡고 매매하셔야 된다. 이게 빠지면 어떻게 20% 30%는 그냥이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야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 때문에 올라갔어. 더 올라가겠지.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으면 단기간으로 캔들 하나가 300%예요. 그러면 빠질 때는 어떻게 이게 더 큽니다. 이게 300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 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그 속도라 그래야 되나?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정도면 이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파동이. 자,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자, 물론 이게 자, 일봉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갭으로 띄우지 않습니까? 갭으로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리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빨리 올라가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이게 지금 음봉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뺄 때에 자 이게 하나가 얼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지금 갭으로 올리잖아요. 자 16% 올리고 상한가 그리고 16% 올리고 상한가 그리고 14% 올리고 상한가.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5%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21%
자, 1%에서 마이너스 19%.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동을. 이 파동을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파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단 주봉의 위치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주봉에서는 저는 좀 더 밀리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도 월봉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등이 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더 밀리는 게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디 조금 더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올리는 게 더 좋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올려야 될 게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에서 이 캔들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상한가 안착된 캔들의 그 부분에 인해서 어느 정도 빠지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상한가로 인해서 꽉 찬 이런 캔들이 나와주면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반등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봉에서도 제가 대충 라인 때 설정했지만 이 꼬리가 단 게 지금 주봉에서도 맞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한가 캔들에서 몇 프로의 이상, 그것도 위치에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밀린다. 근데 지금 주봉에서 이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 오늘이죠. 오늘 자리 이렇게 끌어올린. 자 이걸 여기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월봉과 주봉에서 그 내용 기본적인 캔들 분석이 있어서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 꼬리를. 자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 자 이게 뭐죠? 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바로 아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다. 급등주에 대한 5일선 이탈 시 반등 자리. 제가 이거 시즌 말고 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제가 분석했을 때 다 말씀드린 내용들 아닙니까? 다 그 패턴이에요. 재료라든지 기업이 다르고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업을 보지 않습니까? 기업의 재료를 보고 매매를 하죠. 근데 웃긴 게 차트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기업은 다 다르다. 재료도 다 다르다. 라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건 테마가 같은 걸로 엮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테마가 전혀 다른데도, 업종이 전혀 다른데도, 기업이 완전히 다른데도 파동이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매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 이거 뭐지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파동에 대해서 이런 매매를 아시는 분들은 5일선에 대한 타고 올라가고 터치 이후에 밀리면 어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지만 좋고 그 기술적 반등에서 추가 상승이라든지 행보가 나오지 않으면 밀린다. 이거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딱 그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월봉부터 캔들 분석과 주봉 캔들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까지 적용을 시키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에 대해서 캔들을 분석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봉에서 봤을 때 자 아마 이러실 거예요. 또 야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봉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큰 그림으로 봐야지 이게 정말로 그 위치가 맞는 거냐. 월봉상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5일선이 이렇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대응을 해야지 반등이 나오느냐 행보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정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위치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된다. 월봉과 주봉으로 봤을 때 이 꼬리가 생긴 이유가 분명히 맞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급등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 여기에 밀림이 어디냐? 당연히 다음이죠. 이런 식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게 5%에서 10%의 파동은 충분히 견뎌야 된다. 근데 견디는 게 그냥 계획성 없이 견디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그냥 무조건 견뎌갖고서 여기에 이렇게 빠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뭐 매수, 그러니까 매수 아니면 뭐 홀딩, 매도 뭐냐? 지금 그걸 답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어디에서 매수를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냥 매도와 홀딩입니다. 왜? 수익이니까.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분 수익 익절을 하면서 홀딩 나머지 빠지던 올라가던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위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걸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 와서 기다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빠질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위치는 중요하다. 예, 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